예, 반갑습니다. 김병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농촌 도시에, 농촌 지역에 그 농지를 알아보러 다니실 때 그 어떤 시세 파악하는 부분,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 어떤 농촌 지역에 농지를 알아보러 다니실 때 그 시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세 파악을 하실 때는 어떤 지역 지구에 대해서 좀 알아셔야 됩니다. 지역 지구를 알면은 어떤 시세 파악을 하는데 약 한 50% 정도는 우리가 그 시세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요 분류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농촌 지역에는 그 정부에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. 뭐냐면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먼저 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에는 관리지역에는 그 또 세 가지를 이렇게 또 소분류를 해놨습니다.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보존관리지역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되어 있고 농림지역에는 그냥 이렇게 농림지역 이렇게 표기가 나옵니다. 그런데 우리 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익숙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. 뭐냐면은 절대농지락 하는 이런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. 그런데 그 절대농지락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서류상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.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라 합니다. 농업진흥지역. 그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를 이렇게 잘 해놓은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반듯반듯하게 논이 이렇게 잘 형성된 지역, 그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. 그 농업진흥지역이라 합니다. 근데 농업진흥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보다는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서류상에 나타납니다. 나타나는데 농림지역 안에 농업보호구역이라고 또 별도로 그 나타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그 토지 있던 시세, 이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, 우리가 그 관리지역에 보면은 그 계획관리지역, 생산보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, 그 세 가지의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좀 토지가 그 비싼 가격은 그 계획관리지역이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관리지역은 대부분 다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밭입니다. 밭으로 되어 있고, 그 농림지역은 대부분 다 그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, 그러면은 우리 밭을 이렇게 봤을 때 좀 비싼 가격에 형성된 우리가 밭이 있다는, 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건 뭐냐면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계획관리지역이라서 가격이 차이 납니다. 또 계획관리지역하고 그 농림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와 보존관리와 이 차이점도 가격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.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와 보존관리와 가격 차이는 한 2배 정도 날 수가 있습니다. 날 수가 있고, 우리 농림지역을 보면은 농림지역에서 그 농업진흥지역, 이 지역과 또 우리 계획관리지역 가격 차이는 한 5배 이상도 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계획관리지역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, 계획관리지역에는 건축 그 어떤 그 개발행위가 되겠는데,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건축 제한이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그 토지를 어떤 매입하고자 할 때 어떤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전원주택지면 전원주택지, 또 물류창고라든지, 또는 어떤 식당을 하고자 하면, 그러면은 계획관리지역에는 어떤 개발행위가 다 허가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. 또 우리가 이렇게 지방에 다니다 보면은, 국도변이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모텔이 있습니다. 셀프 모텔이라고. 그 셀프 모텔도 계획관리지역에서 허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보존관리지역 같은 경우도 그 물류창고도 허가가 안 납니다. 아마 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겁니다. 지자체 말로 물론 조례가 있겠지만은. 그런데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땅값이 상당히 비싸다. 또 계획관리지역을 가보면은 토지가 접근성이 좋습니다. 도로 여건이라든지 또 토목적인 비용도 별도로 추가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보면 대부분 다 계획관리 지역에 있고, 또 조망도 그 뷰가 좀 잘 나온다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. 비싸고, 농림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,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는 일반인들은 그 어떤 주택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농민들 외에는. 그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에 주택이 지을 수 있습니다.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도 그러면 농림지역에 그러면 주택을 지을 수 없느냐?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. 뭐냐면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. 농업보호구역에는 우리 일반인들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
사실 개인적으로 농업보호구역이 저는 좀 괜찮다고 이렇게 여기는데, 왜냐면 주택이 지을 수 있으니까. 그런데, 농업보호구역을 가보면은 또 보통 이렇게 다 주변에 논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접근하기가 좀, 우리가 접근성이라든지 또 어떤 위치적인 부분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, 그 주변에 주변 환경도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농업보호구역을 잘 찾아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토지가 될 수 있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. 왜 차이가 너무 나니까, 관리지역과.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관리지역 생산 보전 이렇게 봤을 때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도 주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지역에는 그 어떤 집단화되어 있는 어떤 전원주택지라든지 또 우리 그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많습니다. 그 지역을 보면. 그래서 조금 접근하기가 좋고 위치가 좋은 위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가 난다. 그래서 우리가 지역 지구를 알아야 어떤 지방에 다닐 때 토지 시세를 알아보실 때 또 본인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 또 우리 어떤 부동산을 사고 사실 때 그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인지 알아야 가격 시세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 시세적인 부분을 알아보실 때 일단 지역 지구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야만이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에 갔을 때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이렇게 가격이 비싸구나. 또 이렇게 해서 저 지역은 토지가 조금 저렴하다.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일단 지역 지구를 먼저 파악을 하고 시세를 알아보러 다니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. 또 그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매물을 가지고 또 팔고자 하실 때 또 어떤 지역 지구를 알고 매물을 내놓으시고 또 어떤 중개사무소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소장들과 상담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또 어떤 시세적인 부분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서 마치고 또 시세적인, 부동산 시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어야 되는 또 주의사항도 있고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. 그 영상은 제가 다음 영상에 또 인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일단 지역 지구를 알고 토지 시세를 알아보러 다니자. 김병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